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가족들과 만나 억류자들의 석방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억류된 국민의 가족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2명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로서는 기존의 방법에 더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6분의 석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거의 최악인 상태라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지난 정부에서도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던 부분이니까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쉽게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면담에는 2013년 10월 북한의 미립북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의 형 김정삼 씨와 다른 억류자 1명의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들에게 진작 만나 뵀어야 하는데 늦게 만나 뵈 아쉽게 생각한다며 2013에서 2014년부터 발생한 억류자 문제가 10년 가까이 됐지만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시 주중대사로 근무하면서 북한과 소통이 잘 되는 나라인 중국 측에 송환 협조를 강하게 요구했던 일도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정삼 씨는 면담에서 동생 정욱 씨는 자신과 4살 차이로 올해 59세가 된다면서 동생이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면서 가족 입장에서 최우선순위는 생사 확인이라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생사 확인을 하고 이어 석방과 송환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은 2013년 이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억류된 선교사 등 모두 6명입니다. 김정욱 씨는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돼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억류 중이며 선교사 김국희, 차춘길 씨도 2014년 10월과 같은 해 12월 억류돼 무기징역형 판결을 받았고 고현철 씨 등 나머지 3명은 탈북민입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황인철 대표가 한국 정부의 납북 피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납북자대책본부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황인철 대표는 21일 한국 통일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가족들을 만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한국에는 실질적으로 납북 피해자들의 송환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조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는 좌파 정부에서 우파 정부로 바뀌면 말은 바뀌지만 기본 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납북자 송환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7년 좌파 정부 하에서 만들어졌던 특별법을 다시 논의하고 납북자 대책본부를 신설해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칼기 납북 사건은 지난 1969년 12월 11일 강원도 강릉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북한 공작원이 북한으로 납치한 사건으로 탑승자 50명 가운데 39명은 이듬해 2월 귀환했지만 황 대표의 아버지 황원 씨 등 승객 7명과 승무원 4명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위협으로 영내 긴장이 조성된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의 합참의장이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3국 안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3국 의장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김승겸 한국 합참의장, 야마자키 코지 일본 통합망료장이 20일 워싱턴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만났습니다. 3국 합참의장은 회의에서 영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활동과 핵 프로그램 등 영내 안보 도전 과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지속된 노력에 대해 협의했다고 미국 합참이 밝혔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3국 의장은 한반도와 영내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효과적인 양자와 3자 그리고 다자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합참은 그러면서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은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존 아킬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폴 럭해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해 미한일 3국의 주요 군 지휘부들도 함께했습니다. 미한일 3국 합참의장의 회동은 약 7개월 만인데 최근 북한이 핵 위협과 함께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사격 등 연이은 도발로 긴장을 조성한 상황에서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3국 공조를 또다시 확인한 겁니다. 미한일 3국 합참의장은 미국이 역내 최대 도전으로 규정한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합참의장은 전날 같은 장소에서 제47차 한미 군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다른 불안정 행동을 비롯한 한반도와 영내 정세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밀리 합참의장은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과 확장 억지 제공에 대한 지속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미국 합참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미한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진행된 미래 연합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평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워싱턴을 공식 방문 중인 김승겸 합참의장은 21일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우주사령부를 방문합니다. 미한 양측은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합참과 방문 부대 사이의 전략적 공조와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국 합참이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괌에 전진 배치한 B-1B 전략폭격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잠재적 도발을 막기 위한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국무부 모두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believe that North Korea is preparing for a potential future nuclear test. It's something that we're keeping a close eye on. I don't have anything new to provide in that regard, but we'll continue to stay very closely in touch with the Republic of Korea, with Japan and our othe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on that front.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를 괌에 전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 대신 국제사회 내 잠재적 도발을 막기 위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wo reasons. One, to send a very clear message that we will support our partners and allies around the world. And two, that we do have the capability to conduct global operations on any given day. So to answer your question, it is meant to send a message that the United States stands closely with its allies and partners to deter potential provocation.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관련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특히 미국이 한반도에 상당한 규모의 미군을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별도의 브리핑에서 확장 억제에 대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또 미한 양국은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를 재가동했고 연합 방어태세를 보강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의지도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는 무책임하다고 발언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맥락과 다르게 받아들여져 보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은 달라진 게 없으며 미국은 모든 북한 관련 문제에 있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말해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 24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 외교차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he'll have bilateral meetings. She'll engage in trilateral meeting with her Japanese and South Korean counterparts,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rilateral cooperation on a range of issues, but of course, perhaps most notably, the DPRK'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셔먼 부장관의 일본 방문은 영내 동맹국,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주한미군이 최근 북한이 해상 포사격의 구실로 삼은 다연장로켓포 발사훈련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이 훈련은 일상적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21일 SNS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경기 포천 인근 로켓밸리에서 실시한 다연장 로켓포 MLRS 발사훈련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람이 먼저고 임무는 상시라는 문구와 함께 이 같은 일상적 훈련은 제18 야전포격연대 제2대대 부대원이 기술에 숙달하고 즉시 전투태세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남북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며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수백 발의 포사격을 벌인 뒤 주한미군의 다연장 로켓포 훈련을 트집 잡으면서 적들이 제5군단 전방 일대에서 10여 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이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위협 경고 사격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 특별한 동향이 없고 또 4번 갱도 진입로 공사는 중단된 것으로 보여 핵실험 준비가 끝난 정황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띵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는 20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장인 함경북도 풍계리를 촬영한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은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예측한 것처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4번 갱도 진입로 공사는 북한이 핵실험을 확대하거나 위장하려는 등의 조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